뜨거운 이슈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나란히 총선 기획단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21대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네, 각 당의 인선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장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3선의 윤호중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12월 달 되면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선대위도 또 구성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총선 기획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선 기획단장을 맡게 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리고 누가 제안을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주셔서요. 네. 우선 총선 기획단은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소위 이제 본격적인 이 선거 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사전에 이 준비를 하는 그런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는 좀 선거를 한 2, 3개월 남겨놓고 이 구성이 되기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공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일찍 그 선대위도 구성할 거고 또 기획단도 일찍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제안하셨습니까? 당연히 이해찬 대표께서 제안을 하신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 당은 대개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총장이 기획단장을 맡아온 게 관례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3선 이 국회 활동을 하는 동안 20대 국회 후반기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국회인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 뭐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이 국회가 이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일도 성사를 시켜낸 그런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부터는 마치 이 탄핵 당했던 분들이 그대로 안갚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모든 것을 탄핵 이전에 탄핵 받았던 세력들이 받았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뭐 되돌리는 반사 정치, 증오 정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대로 놔두면 우리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서요. 이것은 이제 다음 총선이 21대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도 걸려 있고 대한민국의 운명도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에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쟁 없이 뭔가 주도적으로 국회를 끌어나가려면 21대 총선에서 의석수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이게 정쟁하지 않고 국정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네, 총선 기획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국당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호평을 받는 것 같아요. 여성과 청년 비율이 높다 가장 눈에 띄는데 어떤 점을 가장 고려를 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뭐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공정, 또 혁신, 미래 이런 가치를 어떻게 하면 이 총선 기획단의 인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도 15명 중에 5분 들어가고요. 청년도 4분이 포함이 되는 그런 이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총선 기획단 위원들 중에서 27살의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위원의 여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여기서? 예, 우리 기획단은 이제 선거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선거 기구 구성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제도 이런 걸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홍보 방안이라든가 또는 유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그 이 구상과 또 이 계획을 세워 나가게 될 텐데 네. 거기에서 황희두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젊은층들의 그야말로 이제 청년의 이 시각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당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당이 이 총선 준비를 해나가는데 청년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그 창구 역할 이런 것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황희두는 있겠네요. 근데 또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서 당시에 네네. 조 전 장관을 수호해야 된다, 막 이런 또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갖고 또 유명세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좀 고려가 됐다라고 말을 만들기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프로게이머인데 이제 유튜버 활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유튜버 활동을 통해서 네. 황희두 씨가 한 이 일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치우치지 않는 네.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그것을 젊은이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두드러졌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이 문제 삼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와 또 이 검찰의 어떤 무리한 수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게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높게 평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위원이 금태섭 의원입니다. 사실 네네. 금년도 일명 조국 정부 거치면서 쓴소리를 많이 해서 좀 당내에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이번에 영입이 되면서 혹시 당내에 반발은 없었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금태섭 의원은 이제 우리 당의 소속 의원이니까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영입이라는 표현보다는 임명된 것이죠. 제가 잘못 예. 표현했군요. 예, 예. 예. 금태섭 의원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 당의 당론과 좀 다른 그런 이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또 좀 개인적인 발언도 합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이제 그런 어떤 뭐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기는 하지만 당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따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이 총선을 준비하는데 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이 총선을 만들겠다. 라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시그널을 당 내에는 물론 당 밖에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돌게 되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도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 후반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민주당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네네. 분석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민심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총선 기획단이 거기에 대한 첫 스타트 테이블을 어떻게 잘 끊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한 말씀으로 어떤 총선 기획단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이 인선 과정에서부터 이 공정과 혁신과 미래를 중요한 가치로 놓고 인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조는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를테면 이 후보자들을 심사하거나 뭐 이 공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이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좀 더 도덕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후보들을 낼 생각이고 또 그다음에 좀 더 품격 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당의 정강 정책과 우리 당이 추구하는 이 노선 가치 이런 것들도 충실하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후보들을 내세울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기획단은 이제 이 후보를 직접 공천하진 않지만 후보 공천의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 선거 운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 또 뭐 공약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것을 준비하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지금 국민공천심사단 인원의 절반을 20, 30대로 채우겠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명단을 결정하는 인원에 20, 30대를 많이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 네.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좀 진척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뭐 회의를 통해서 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데 우리 당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공천심사단인데요. 네. 뭐 일테면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심사단을 구성하게 될 텐데 그 구성 과정에 젊은 층의 참여를 한 절반 가까이 늘리면 그만큼 젊은 층이 바라는 후보들이 공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일테면 청년들이 그만큼 다 되지는 않더라도 비례대표 후보에 청년들의 추구하는 그 청년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담은 후보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밝은 것 그리고 희망적인 것들만 또 보고 싶은 것이 뭐 사람의 마음일 텐데 네. 또 명과 암이 있듯이 또 어두운 면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더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5월 달에 그 경선과 관련된 이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후보자의 검증 방식 뭐 이런 것들까지도 확정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사법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그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부적격 처리를 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좀 더 그 검증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그런 좀 뭐 이렇게 반사회적인 그런 뭐 범죄 행위라든가 도덕적인 결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혐오 발언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꼼꼼히 보겠다 이렇게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당의 후보들이 이렇게 우려하시는 대로 좀 뭐랄까요, 이 국회의원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공천을 받았느냐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그 검증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하고 또 중앙당은 이 경쟁 과정을 철저하게 공정하게 관리해서 좋은 후보가 출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총선기획단 활동 굉장히 바쁘실 텐데 활동하시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모셔서 관련된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